자, 지금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만 안 해도 한미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이 15개월 동안 3개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온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안보상의 카드를 북한의 도발 중단 단계에서 카드로 내민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협상을 할 때 100을 불렀다가 상대는 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100을 불러서 50에서 합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상대가 제로인데 우리가 한 15 정도를 부르게 되면 이 협상의 결과는 마이너스 50으로 가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북한에 그만큼 유리하게 협상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가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즉 핵을 하나씩 파괴하고 정말로 북한의 진위가 비핵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확인된 단계나 가능한데, 과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91년도에 합의하니까 한미는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을 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북한의 핵폭탄 수십 발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6월 15일 가장 최근에 헤든 오터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 그리고 대북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미국의 로하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북 제재 법안 북한 돈줄을 막는 강력한 도구를 미국 행정부에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하는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있다라는데요.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팀워크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가 어제사 임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도 공석인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리도 아직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을 고려하면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정인을 바라보면서 현 한국의 정부가 그렇게 트럼프에게 각인된다면 가차없이 이렇게 한국을 버리는 냉정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국방부도 속이 편치 않다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 지휘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등 한마디로 현재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관계를 승부를 미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무기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 무기들, 그리고 정밀 타격 무기, MD 체계 등이 이 전략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의 관계자는 냉전 때 미소 간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양국이 핵무기를 똑같이 가지면서 상호 확정 파괴, 즉 전쟁이 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런 공포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인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에 기대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미국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매년 키 리졸버 연습 독수리 훈련 시에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데 북한은 이걸 중단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북한이 전략 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를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가 그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발을 안 한다. 그리고 활동을 중단한다. 우리가 이 비핵화의 단계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즉 핵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사일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결입니다. 이거는 더 만들거나 더 실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낮은 단계로 도발을 중단한다면인데, 지금 문재인과 문정인은 도발을 중단한다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결보다도 더 낮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의 활동을 중단한다면, 도발을 중단한다면 이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군사훈련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줘버린다면 앞으로 뭘 가지고 핵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문재인과 문정인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군의 관계자는 올 연합훈련 기간 중에 미국이 예년보다 많은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늘어난 데 대한 대응이다. 북한의 위협은 강해지는데 문 특보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 번씩 위기가 되면 썩어 왔다가 항공모함이 왔다 가고 폭격기가 왔다 가고 핵잠수함이 왔다 가지 말고 상시적으로 배치를 한국에 해줘라 이라니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거절을 하면서 정례적으로 배치, 즉 가끔씩 와서 순찰하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전략자산 축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물자 감축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전 배치 물자라고 전쟁이 나면 쓸 탱크나 장갑차, 포탄 등이 미국이 한국에 미리 깔아놓은 걸 지금 빼갔다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미 청문회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내 사전 배치 물자 APS를 철수할 계획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정인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한 언론은요, 제목을 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관계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렇게 껄끄러워지나 이랬는데 이걸 쓱 바꿔서 한미관계 참여 정부 때처럼 껄끄러워지냐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문정인의 발언 후유증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도대체 속이 무슨 속이냐? 자, 취임하자마자 사드를 문제 삼더니만 보고 누락한다고 문제 삼다가 그 다음에 청문회 해야 된다,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 비준 절차 거쳐야 된다, 국정감사해야 된다 그러더니만 또 더 나아가서 환경영향평가를 끌고 와서 1년쯤 걸린다더니만, 그리고 미 사단 환송회에 가수들이 다 빠져버리게 하더니만,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 앞에 민간인이 군을 검문하고 있더니만, 기름도 안 갖다 주고 지금 애를 미기고 있더니만, 그 다음에 갑자기 한미연합사를 대통령이 방문하고 뭐 한미동맹이 뭐 위교고 투게더 이러더니만, 또 그 다음에는 6.15 리셉션에 가서는 북한이 도발 중단하면 대화하겠다고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그 다음에 북미 수교를 같이 하자 그러더니만, 이제는 문정인이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에 와서 아예 미국을 놓고 이게 뭔 동맹이냐고 한마디로 장난을 치고 있고, 사드는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거의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사드 배치 지연, 그리고 한국의 대북 공조 이탈, 이런 움직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느꼈고,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은 물 건너 가버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7일까지는 미국이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가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뜻은 아닐 거라고 봉합은 하고 있지만은 미 의회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위기는 심상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이 대북 압박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에서 빠지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정은 사드 배치 철회 그리고 중국과 더불어서 지금 한반도의 각종 상황을 협의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전략국제연구센터 마이클 그린 선임 연구원은 문 특보가 참석했던 우드로 윌슨 센터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핵심 안보 사항인 사드 배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문정인 앞에서 이야기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의 언론사들도 이 사드 문제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바로메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정책, 핵 비핵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 견해차가 확실히 지금 드러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친분 쌓기는커녕 서로 인상 쓰면서 파국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단순히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 한미 관계의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29,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엇박자가 나버리거나 경색된 관계가 외부로 드러날 경우에 회담에서의 동맹 간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당사자 국가들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완전한 핵심적 이익에서의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서로 그런 갈등들을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왜 문정인이 가서 6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왜 사드 환경영향평가나 보고 누락 파문을 이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으켜서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하고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하러 가기 전에 저 자식 나쁜 놈이야, 저거 더러운 놈이야, 지독한 놈이야, 저거 내 손 좀 볼 거야, 저마하고는 내 더 이상 볼 일도 없어, 저마하고는 이번에 헤어져야 돼, 이런 말을 다 해놓고 협상장으로 가서 그것이 마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한마디로 전략적인 술책처럼 보이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요, 서로가 힘이 완벽하게 100대 100으로 똑같을 때도 상대방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놓고, 절마는 절대 못 믿을 놈이야, 그래놓고 거기 가서 너하고 나하고 이 정도로 협상하자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10대 100도 안 되는 10배도 더 센 사람을 상대로 만나러 가면서 저놈 나쁜 놈이야, 믿을 수 없어, 저놈 하자는 대로 하다가 우리 망해, 그리고 저놈이 우리 도와주겠다는 거 우리 절대 못 믿어, 오히려 저놈하고 적들이 우리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가면 그 회담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번에 문정인의 발언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지만은 15일 날 이 6.15 17주년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때는 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것도 기존의 선북한 비핵화 후 대화 입장에서 한국이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정인은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전략자산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한 발 더 구체적으로 선물을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오던 부분이고 중국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오던 부분입니다. 문정인은 5월 2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화끈하게 금전 가능한 핵 동결로 나온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옷을 먼저 싹 다 벗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사견이라고 하면서 문정인에게 좀 말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경고한 것처럼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메시지 관리에 이렇게 실패를 한다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마디로 우리 척이 미국과 공조 노선에서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고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국방부와 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미국의 국방 예산을 축소하겠다, 새로운 무기들 만드는 데 돈 안 들이겠다 이래놓고는 지금 국방비를 정액하고 있는 이유를 보십시오. 트럼프조차도 미국 군이나 국방부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적 자산 배치, 사드, 전시작전권 이양,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구도에는 고사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빠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로 미국 국방부와 군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고 군 관계자는 이 한미 합동훈련과 그 다음에 전략무기 전개는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될 미국의 정원군 병력이 한국의 지형을 그리고 한국의 각종 군사시설을 숙달해서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정인의 발언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엄중히 전달했다 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문정인이 미국 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조율이 없었음을 확인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아이디어다.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의 부분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돼야지 한 사람이 말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자, 문정인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정인의 생각이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논의라 여겼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문정인 특보가 그날 처음 만났다. 문 특보가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나 생각이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문정인은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되자마자 지난달에 곧바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특사 갔다 와서 곧바로 홍석현이 특사 갔다 와서 문정인과 홍석현이 둘 다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 열흘 이내에 특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말을 지금 쏟아냈습니다. 이런 문정인이 언론에 말을 쏟아낸 부분이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강경하 밀어붙이는 이 정권에서 문정인을 지금까지 용인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히 문정인에게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하라고 전달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정도 문제를 일으켰으면 문정인을 잘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을 자르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짜고 치면서 국합, 배드캅 역할을 서로 반복적으로 교환하면서 가는 한마디로 바람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문정인이 나서서 막 뜯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에 문정인이 100을 뜯으면 문재인은 70, 80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마치 한국의 입장,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빗장을 여는 것은 문정인이 하고 문재인은 거기 빗장을 열어놓으면 열린 문으로 이렇게 질주하는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문정인 잘라라.
사드 환경영향평가 하지 마라.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또 전략자산 배치를 축소하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바로 대화에 나서겠다.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그리고 북미 수교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거둬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전면적인 국회 활동 보이콧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의 똘마니 중에 똘마니 정도밖에 안 되는 강경화 하나를 놓고 그걸 무슨 한 달 동안 싸워오고 있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지금 매우 시급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새 대표가 선출되지만은 어쨌든 정우택 지금 비대위 대표 체제에서 투쟁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용인하면서 마치 국내의 반대는 다 깔아뭉개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지율만 높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한마디로 북한과 중국과 이렇게 짜고 가는 그런 구도들을 이번에 가서 미국한테 통보하고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다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노선과 대미 노선은, 대중 노선은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는 부분은 결론이 나왔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춰뒀던 속을 이번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 드러냈죠. 문재인이 앞서거니 그리고 문재인이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볼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투쟁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성격을 고려하면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을 바라보면서 현 한국의 정부가 그렇게 트럼프에게 각인된다면 가차없이 이렇게 한국을 버리는 냉정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국방부도 속이 편치 않다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 지휘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등 한마디로 현재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관계를 승부를 미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무기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 무기들, 그리고 정밀 타격 무기, MD 체계 등이 이 전략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의 관계자는 냉전 때 미소 간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양국이 핵무기를 똑같이 가지면서 상호 확정 파괴, 즉 전쟁이 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런 공포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인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에 기대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미국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매년 키 리졸버 연습, 독수리 훈련 시에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데, 자, 여기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가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즉 핵을 하나씩 파괴하고 정말로 북한의 진위가 비핵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확인된 단계나 가능한데, 과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91년도에 합의하니까 한미는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북한의 핵폭탄 수십 발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6월 15일 가장 최근에 헤든 오터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 그리고 대북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미국의 로하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북 제재 법안 북한 돈줄을 막는 강력한 도구를 미국 행정부에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하는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있다라는데요.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팀워크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가 어제사 임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도 공석인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리도 아직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걸 중단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북한이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를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가 그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발을 안 한다. 그리고 활동을 중단한다. 우리가 이 비핵화의 단계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즉 핵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사일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결입니다. 이거는 더 만들거나 더 실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낮은 단계로 도발을 중단한다면인데, 지금 문재인과 문정인은 도발을 중단한다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결보다도 더 낮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의 활동을 중단한다면, 도발을 중단한다면 이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군사훈련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줘버린다면 앞으로 뭘 가지고 핵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문재인과 문정인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군의 관계자는 올 연합훈련 기간 중에 미국이 예년보다 많은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늘어난 데 대한 대응이다. 북한의 위협은 강해지는데 문 특보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 번씩 위기가 되면 썩어왔다가 항공모함이 왔다 가고 폭격기가 왔다 가고 핵잠수함이 왔다 가지 말고 상시적으로 배치를 한국에 해줘라 이라니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거절을 하면서 정례적으로 배치, 즉 가끔씩 와서 순찰하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자, 전략자산 축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물자 감축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전 배치 물자라고 전쟁이 나면 쓸 탱크나 장갑차, 포탄 등이 미국이 한국에 미리 깔아놓은 걸 지금 빼갔다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미 청문회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내 사전 배치 물자 APS를 철수할 계획이 있다고도 자, 지금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만 안 해도 한미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이 15개월 동안 3개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온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안보상의 카드를 북한에
도발 중단 단계에서 카드로 내민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협상을 할 때 100을 불렀다가 상대는 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100을 불러서 50에서 합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상대가 제로인데 우리가 한 15 정도를 부르게 되면 이 협상의 결과는 마이너스 50으로 가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북한에 그만큼 유리하게 협상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